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분산투자기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483페이지네요. 자, 여기 가보도록 하죠. 자, 분산투자기법, 그래서 거기 보시면 투자관리의 체제가 나와 있는데요. 됐고요. 거기 보시면 과정 있죠? 과정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과정은. 어디 있냐면은 483페이지 맨 밑에 있거든요. 그건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투자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거를 할 건지, 그러니까 수익성을 되게 1년 단위로 했을 때 얼마 정도를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나는 이건 원금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 거로 할 건지,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투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을 배분하죠. 그래서 자산 배분은 이제 채권을 몇 프로, 주식을 몇 프로, 주식 중에서도 성장주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이제 개별 종목을 넣게 되죠. 그죠? 채권도 이제 채권대로 사주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 그러면 성장주를 사죠. 개별 종목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사후에 피드백하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투자 관리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 외워놓으시라는 거, 그거 줄쳐놓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상향식, 하향식 요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향식, 하향식. 자, 요것도 항상 바꿔서 한 문제점 나오거든요. 자, 상향식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종목을 배분하고요. 우선 종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들어가는 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종목을 먼저 하는 게 상향식이고요. 밑에서. 그 다음에 하향식이라는 것은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자산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향식이다. 되셨죠? 어려운 거 없죠. 통합적 투자 관리의 과정, 투자 목표의 설정,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죠. 투자 분석의 과정, 그 다음에 자산 배분과 종목 선정에서 적극적 투자 관리, 소극적 투자 관리 좀 알아두시고요. 자, 적극적 투자 관리는 증시가 비효율적인 것을 전제로 줄쳐놓으세요. 자, 증시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분명히 과소평가된 주식도 있고 과대평가된 주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평가된 거는 매도하고 과소평가한 걸 매수해서 저가에 매수해서 수익을 얻자. 그게 적극적 투자 관리고요. 그에 비해서 소극적 투자 관리는 증권시장은 완전히 효율적이다. 어느 누구도 시장 수익률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소극적 투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투자 수익과 투자 위험 가죠. 투자 수익과 투자 위험. 최적 투자 결정의 체계라고 나와 있네요. 최적 투자 결정의 체계. 자, 거기 보시면 식이 이런 게 나와 있죠. 최적 투자 결정의 체계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투자 가치는 함수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투자 가치 다음에 이렇게 F 나와 있으면 이건 함수다 그 뜻이에요. 자, 뭐의 함수냐? 투자 가치는 뭐의 함수냐? 기대 수익과 위험의 함수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투자 가치는 함수다. 뭐의 함수냐면 수익과 기대 수익과 위험의 함수다. 당연히 기대 수익은 높길 바라는 거고요. 위험은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거의 함수다. 자, 이때 기대 수익의 측정, 투자 수익률, 투자한 양과 투자로부터 예산 양의 상대 비율을 말한다. 됐고요. 기대 수익률은요. 조심하세요. 투자 수익률은 투자한 자금에 대한 걸 말하는 거고요. 기대 수익률은 미래,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다음 투자 위험의 측정. 그래서 기대 수익은 보세요. 기대 수익을 측정하고 위험을 측정해야 되는데 우선 기대 수익을 측정하는 방법은 투자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위험을 측정해야 되는데 위험은 거기 변동 가능성 등등이 나와 있는데 우리 경제수 위험이라는 건요. 경제수 위험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힘든 거, 변동성이 위험이에요. 움직이는 게 위험입니다. 움직이는 게. 변동성이 위험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변할 것인가 그게 위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 투자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은 분산, 표준 편차 등을 이용한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분산, 표준 편차 등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범위는 최대치에서 최소치고 분산은 분산 공식하고 표준편차 공식 나와 있죠?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변동계수 해가지고 CV가 나왔는데 2R0분의 세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요, 변동계수는 이렇게 자, 이걸 좀 한국말로 바꿔볼까요? 변동계수는 이걸 이제 한국말로 좀 바꿔보면 이 R이라는 게 기대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기대수익률분의 위험이 됩니다. 위험. 기대수익률분의 위험이 돼요.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바꾸면요. 기대수익률은 뭐로 나타내면 평균으로 나타내고요. 위험은 표준편차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요, 꼭 좀 기억하고 시험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변동계수라는 거는 변동하는 게 위험이다 그랬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걸 꼭 기억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예시 1이 나와 있는데요. 예시 1이 나와 있는데, 호황이 발생할 확률이 0.3, 30%, 정상이 될 확률이 40%, 그 다음에 불황이 될 확률이 30%일 때, 만약에 호황일 때 주식 A는 100%, 주식 B는 40%, 수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상일 경우에는 15%, 이렇다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계산해봅시다. 예, 직접 한번 해보자고요. 해봐야 돼요. 예, 해봅시다. ERA는, 자, 요거는 A 주식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A의 기대 수익률. 자, 요거는 뭐라 그랬죠? 기대 수익률은 뭐다? 평균이다. 그럼 평균만 구하면 되잖아요. 평균 구해보자고요. 자, 발생 확률이 0.3인데 그게 100%짜리다. 자, 그 다음에 발생 확률이 0.4인데 그게 얼마짜리다? 15%다. 그리고 0.3인데 그게 70%다. 근데 마이너스 70%다. 자, 이랬을 때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건데요. 요거 얼마 되죠? 요거 30%. 더하기 요거 6%인가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21%. 그럼 얼마 나옵니까? 요거 36에다가 21 빼니까 15% 나오나요? 예, 15%. 그래서 답이 15%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주식 B의 기대 수익률 들어갑니다. 주식 B의 기대 수익률. 자,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0.3에다가 발생 확률에다 뭘 곱하고 수익률 곱하고 발생 확률에다가 수익률 곱하고 발생 확률에다가 수익률 곱하고 그죠? 그러면 요거 12%? 예, 12%.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6% 그대로 6%.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데 3%네요. 그죠? 마이너스 3%. 그러면 18에다가, 15%네요. 그죠? 똑같죠? 주식 A와 주식 B의 기대 수익률이 15%로 똑같다.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기대 수익률은 평균을 구한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구해봅시다. 위험. 자, 위험을 구해보면 A의 위험을, 자, 이거 분산이죠? 왜 표준편차에다 제곱했으니까 분산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전체 퍼센트가 100%죠. 100%면 1.0. 자, 1.0에서 빼기 0.15. 0.15는 뭔가요? 이게 발생할 확률이에요, 이거. 15%. 그죠? 자, 요거 제곱 곱하기 요게 0.3이 발생할 수 있다. 더하기, 자, 0.15 마이너스 0.15의 제곱. 자, 곱하기 여기 발생 확률은 0.4. 이거 지금 위에 있는 공식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R-2R의 제곱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R-2R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어디 갔죠? 0.4 더하기 0.7 마이너스 0.15의 제곱에다가 발생 확률은 0.3. 이걸 다 해보면은 0.6584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아무튼 이걸 해보니까, A의 위험이요. A의 위험이 0.6584의 제곱이 나왔고, B의 위험이
B의 위험이 이게 0.1936의 제곱이 나왔죠. 그러면 보세요. 수익이 어때요? 지금 기대되는 수익률은 똑같잖아요. 15%로 똑같은데 위험은 B가 현저하게 낮으므로 B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B를 선택하는 게, B 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예, 복잡하지만 하실 수 있겠죠? 요 정도 계산 나옵니다. 요거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최적 증권의 선택 가보죠. 최적 증권의 선택. 자, 평균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측정하여 투자 가치의 우열을 가리는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걸 좀 봐드릴게요. 그거를. 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봐야 되는데요. 그 지배 원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지배 원리는. 그 밑에 바로 나오죠. 지배 원리가 뭐냐면 위험이 같다면 수익이 큰 걸 고르고 그 다음에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작은 걸 골라라 그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거는요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찾아라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요렇게 돼서요. 요걸 이제 기대 수익률로 합니다. 요게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요쪽은 시그마. 이쪽은 시그마. 시그마는 뭐예요? 위험이에요, 위험. 자, 위험입니다. 시그마는 위험. 자, 요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보자고요. 기대 수익률이 10%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위험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자, 이때 만약에 이게 A, 이게 B, 그 다음에 이게 C, 이게 D, 이게 E. 자, A, B, C, D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A, B, C, D가 이렇게 있다. 그럴 때, 보세요. 그럴 때, 위험이 같다면 누굴 선택해라. 위험이 같다면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하라. 이걸 선택하고 이걸 지워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어떤 걸 골라라. 위험이 적은 걸 골라라. 이걸 빼버리고 얘를 골라라 이거죠. 근데 문제는요. B, C, D 중에서 뭘 고를 거냐는 거예요. B, C, D 중에서. 자, B, C, D 중에서 뭘 고를 건지는 그거는 결국 투자자의 선택에 따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배 원리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것은 B하고 D다. 아시겠죠? 지배 원리에서 선택될 수 있는 것은 B하고 D다. 자, 그래서 위험 회피도에 따라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하라. 위험 회피도에 따라 구하라는 얘기는 만약에 본인이 위험을 싫어하면 B를 골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 D를 구해야 된다. D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네. 효용함수,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위험 회피형,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호형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림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 그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림 첫 번째 그림은요. 지금 위험 회피형인데, 위험 회피형은, 투자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효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봐드릴게요. 위험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쪽 게 투자 수익이니까, 수익이고 여기가 효용 만족이란 말이에요. 만족. 그러면 수익이 이만큼이 났더라도, 예? 수익이 이만큼이 났더라도, 자, 어때요? 만족은? 만족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죠? 왜요? 위험한 게 싫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위험한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 회피형이 돼요. 그 다음 위험 선호형은 반대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요. 야, 이게 뭔데요? 이건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쪽이 수익이고, 이쪽이 효용 만족인데, 웬만해서는 만족을 잘 안 하는 거죠. 그죠? 웬만해서는. 예. 그래서, 이게, 수익이 높이 올라갈수록 효용이 올라가는 쪽이 바로 위험 선호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요거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가? 여기서 보면 돼요. 여기서. 자, 여기서 보면 오목하죠. 자, 얘 왜 볼록하냐면 원점에서 보면은 볼록하죠. 그죠? 예. 그다음 위험 중립형은 그대로 일장의 모습을 띠게 된다.
됐습니다. 그죠? 자, 무차별 효용 곡선. 무차별 효용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선 좀 써볼까요? 무차별 효용 곡선은요. 요거는 하나의 효용 상태. 동일한 효용 상태. 하나의 효용 상태나 동일한 효용 상태를 나타내는 상품 묶음의 집합. 예, 요게 바로 무차별 효용 곡선입니다. 요게 무차별 효용 곡선이에요. 그래서 정의, 평균이 기대 수익률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의 공간의 위험 회피형의 효용 함수를 나타낸 것으로 특정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여기 있잖아요. 무차별 효용 곡선이라는 게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대 수익과 분산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을 말한다. 됐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효용을 같게 만드는, 쉽게 가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 맥주로 가자고요, 맥주. 자, 맥주 5병에 소주 1병. 마시면 참 기분이 좋다. 그럼 요거를 무차별 효용 곡선으로 바꾸면 요거랑 똑같은 효용을 갖는 게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효용을 갖는 게 나는 맥주 2병 먹고 소주 3병 먹어도 똑같다. 요런 게 바로 요거, 그러니까 맥주 5병과 소주 1병, 맥주 2병과 소주 3병을 요걸 같은 곡선상에 그려놓으면 그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 위험 회피형의 무차별 효용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며, 그 중요합니다. 특징, 기억. 2번 특징의 기억은요, 별표 쳐놓고 이거 외우고 시험 보러 가세요. 자, 이거 외우고 시험 보러 가세요. 위험 회피형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며, 일정한 위험 증가가 있을 때마다 많은 기대 수익의 증가를 요구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위험이 증가된다면 훨씬 많은 기대 수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효용이 크지 않으면, 날 만족시키는 게 크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에 나와 있는 거, 그건 지우세요. 그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억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기억. 자, 그 다음에 효율적 분산 투자 갑시다. 효율적 분산 투자. 자, 지금 최적 분산 투자를 본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효율적 분산 투자를 볼게요. 정신이 없으시죠, 그죠? 예. 근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하는 거 정도만 좀 정리하고 계산할 것만 계산하고 가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 효율적 분산 투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자, 효율적 분산 투자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여러 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확률 분포로부터 직접 기대치를 구하는 방법과 개별 증권의 기대 수익률을 투자 금액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요. 거기 그 2번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개별 증권의 기대 수익률을 투자 금액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구한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은 자, 한 가지 종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을 합쳐놓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은 각각의 기대 수익에, 각 종목의 기대 수익에 투자 비율을 곱해서 가중 평균한 값이 된다. 그 말이에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은,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합쳐놓은 거의 기대 수익은 각각 개별 종목의 기대 수익에다가 투자 비율 몇 프로를 투자했는지 10%인지 20%인지 곱해가지고 그거를 가중 평균한 값이 된다. 그 뜻이에요. 자, 포트폴리오의 위험 분산 보자고요. 분산이라는 건, 예, 분산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분산.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확률 분포로부터 직접 측정하는 방법, 포트폴리오 분산을 측정하는 방법은 본래 분산을 구하는 방법대로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
자, 시그마가 편중 편차입니다. 자, 시그마의 제곱 그러면 그게 분산이 돼버리죠. 시그마의 제곱은 각각의 수익률 R이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거 계산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봐줄게요. 자, 시그마의 제곱 그러면 이거는 표준 편차의 제곱은 그랬으니까 분산이라는 것은 표준 편차의 제곱은 근데 어쨌든 분산이든 표준 편차든 위험은 그 뜻이죠. 위험은 시그마 다 더한다. i는 1부터 m까지 더하는데 이때 뭘 더하냐면은 r, p, i다 그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면요. 각각의 수익률이에요. r이니까 각각의 수익률. 자, r, p, i 각각의 수익률에서 이게 ERP로 돼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전체에 각각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전체의 포트폴리오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제곱하고 여기에다가 PI를 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험이라는 걸 측정하는 방법은 각각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전체의 기대 수익률과의 차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또 가보자고요. 뭐 계산해보면 되죠, 뭐. 그죠? 자, ERX 한번 가볼까요? 그 밑에 있는 거. 자, 그 밑에 있는 거, ERX를 가봅시다. 자, 이 몇 페이지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488페이지예요, 488페이지. 자, 488페이지. 우선, X의, 자, 주식 X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0.1 곱하기 발생 확률 25% 더하기 0.1 곱하기 50% 0.3 25% 이거를 이거를 0.25로 나와도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이러면 얼마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0.025 맞죠? 에다가 더하기 얘가 0.05 더하기 얘가 0.075 그 요거는 0.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 Y의 기대 수익률 구하면 요거는 0이네요. 0 그죠? 자 0 곱하기 0.25 0% 하면 안 되죠. 그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25%로 해도 되고 0.25로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0.25. 그 다음에 0.05 곱하기 0.5 0.1 곱하기 0.25 이렇게 하면 요건 0이 되고요. 0 더하기 0.025 0.025니까 0.05가 되죠. 됐습니까? 자, 이때 주식 X와 주식 Y에 대하여 50대 50으로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계속 가봅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죠. P 들어가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자, 가봅시다. I는 불황인데, 그러면 수익률 R, PI는 0.5 곱하기 마이너스 0.1 더하기 0.5, 이 0.5가 뭐냐면요. 요 0.5, 0.5는 50대 50이라 그런 거예요. 50대 50이라서 곱하기 0.00, 그래서 마이너스 0.05. 자, 요런 식으로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구한 RPI가 요게 0.05니까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불황일 때고요. 정상일 때 7.5%고요. 그 다음에 호황일 때 20%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자, 요렇게 나온 걸 다시 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자, 여기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로 다시 계산을 해주면, 요거는
마이너스 0.05 불황일 때 이거 불황일 때 발생 확률 빼기 0.075 0.075는 뭐냐면 0.0이요. 왜 이러죠? 그죠? 제가 잘못했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마이너스 0.05 곱하기 0.25 보고 쓰는 것도 못하네요. 0.25 그죠? 예, 맞죠? 요 확률이니까요. 발생 확률. 그 다음에 다시 정상일 때가 0.075 곱하기 0.5 0.2 호황 곱하기 0.25 이걸 다 하면 얼마 나오는데요? 7.5%. 이 7.5%가 뭘 말해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자,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위험을 구하는 공식은 그 이거 아시잖아요.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R-2R의 제곱 곱하기 P잖아요. 여기다 그대로 다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 불황일 때 0.05,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75의 제곱 곱하기 0.25 확률. 정상일 때, 자, 0.075, 마이너스 기대 수익률, 똑같이 들어가죠, 기대 수익률은. 왜냐하면 7.5%였잖아요. 0.075의 제곱 곱하기 발생 확률 50%.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집어넣어주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요. 자, 세타의 제곱이 그런 거니까 세타의 제곱이 0.0078125가 나오고요. 요거를 루트를 제곱을 베껴버리면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죠. 루트를 씌우니까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시그마는 8.84%가 나오더라. 복잡하죠? 그죠? 예, 복잡합니다. 근데, 일단 공식,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요. 각각의 수익률에서 포트폴리오 전체 기대 수익률을 빼고 발생 확률을 곱한다. 요것만 잘 기억하고 가시고요.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가. 요거 맞추고 가시면, 요걸 외우고 가시면 여러분들 한 문제 맞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정말 정신이 없죠? 그죠? 정신이 없고 복잡해도 요 공식은 꼭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분산 가죠. 자, 개별 증권의 공분산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공분산이 뭐니? 예, 공분산 봅시다. 분산이 빈 건가요? 아니요. 두 자산 간의 평균적 방향성을 말합니다. 예, 이게 바로 공분산의 방향성. 그래서 분산 투자는 손실을 상쇄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분산은 분산 투자한 주식의 움직임이 어떤 관계인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분산 투자라는 게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주식이 두 개가 똑같으면. 그죠? 그래서 똑같으면 안 되고 관련은 있어야 되니까, 공분산은 분산 투자한 주식의 움직임이 어떤 관계로 움직이느냐. 그래서 공분산이 플러스가 되면 이거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는 걸 말하고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효과가 반감되는 거고요. 공분산이 마이너스가 나올 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때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분산 두 증권의 수익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움직이는가를 측정한 것으로서 수익률이 움직이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야지 분산 투자 효과가 크게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익률 움직임의 상관성은 상관관계로 상관계수로 측정되며 상관계수는 줄쳐놓으세요. 마이너스 1에서 상관계수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다. 되셨죠? 예. 예,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죠, 그죠? 거기 489페이지에 예시 3번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공분산 공식 그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효율적 포트폴리오 가죠, 효율적 포트폴리오. 자, 두 종목의 경우 효율적 포트폴리오 나와 있는데요. 상관관계와 포트폴리오 위험, 그래서요.
상관관계가 완전 정일 경우 그랬는데, 상관관계가 완전 정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포트폴리오 위험은 감소되지 않지요. 위험하면 둘 다 위험하고 돈 벌면 같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반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완전 정일 때는 포트폴리오 위험이 감소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완전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위험이 현격하게 줄어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0일 경우에는 위험이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 전혀 없어도 일부는 줄어든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결합선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증권 간의 상관관계가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투자 비율의 조정에 따른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변화를 말한다 그랬는데 포트폴리오 결합선 그거 좀 써볼까요? 좀 너무 어렵게 나와 있죠. 포트폴리오 결합선이 뭘 말하는 거냐면 두 개의 자산에 나누어 투자할 때 상관계수가 주어지면 투자 비율의 조정에 따라 만들 수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결합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자산에 나눠 투자할 때 상관계수가 주어지면 투자 비율의 조정에 따라 만들 수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의 집합, 그걸 우리가 포트폴리오 결합선이라고 합니다. 또 특히 3번 보세요. 포트폴리오 결합선에서 위험이 최소가 되는 포트폴리오, 그걸 우리가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MVP라고 합니다. MVP.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밑에 써놓으세요. 그걸 우리가 MVP라고 해요. 자, 이건 두 종목일 경우고요. 이번에 N 종목일 경우 봅시다. N 종목일 경우. 자, 종목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요, 일정한 기대 수익률에서 위험이 가장 적은 포트폴리오군이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집합이 되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은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기대 수익률 줄쳐놓으세요. 자,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는 위험이 가장 적은 거, 그 다음에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동일한 위험에서 기대 수익률이 보다 높은 걸 말합니다. 됐죠? 예. 그래서 N 종목 포트폴리오의 위험 측정 나와 있는데요. 투자 종목 수와 위험 분산 효과. 종목 수가 증가할수록, 종목 수가 증가할수록, 이거 지금 보면, 이거 이런 겁니다. 거기, 이걸 좀 지우고 써볼까요? 원래, 종목이 있으면요. 종목이 N개가 있다. 그러면 분산도 N개가 되고요. 공분산은 2분의 N, N-1이 됩니다. 공식이. 그러니까 만약에 종목을 100개라고 합시다. 종목을 100개라고 하면 700개를 해볼까요? 자, 종목이 700개다. 그러면 분산은 700개가 그냥 되고요. 그죠? 근데 얘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700-1이 돼서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무려 244,650개의 뭐가 생기더라? 공분산이 발생한다 이거죠. 이렇게 많은 공분산이 발생하더라.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아까 봤었죠. 490페이지. 자, 체계적 위험은 구성 종목 수를 줄쳐놓으세요. 구성 종목 수를 무한대로 증가시켜도 줄어들지 않는 위험을 말한다 그랬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종목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위험을 말한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분산이 불능한 위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이 가능한 위험을 말합니다.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종목에 걸쳐 분산 투자하는 경우 D급 보세요. 주된 투자관리 위험 관리의 주된 대상은 시장 관련 위험이다. 예. 그리고 투자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분산 불능 위험인 체계적 위험에 한정해야 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타 증권과의 공분산 관계에 달려있고 적절한 위험 보상률은
수익률의 총분산이 아니라 줄쳐놓으세요. 공분산액이 결정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위험의 결정 요인 별표 치시고요. 기대 수익률, 분산, 투자금액 비율에다가 마지막으로 총분산이 아니라 공분산이다. 이렇게요. 공분산이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좀 써놓을까요? 총위험은 요것도 하나 써놓읍시다. 총위험은 시장의 공통위험. 자, 누구나 겪는 시장의 공통위험에다가 플러스 개별적인 보유 위험이 있는데요. 개별 보유 위험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체계적인 리스크죠. 그 다음에 이게 비체계적 리스크죠. 개별 보유. 너무 빨리 쓰려고 해도 안 돼요. 그죠? 자, 비체계적 리스크다. 그래서 요거는 분산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요거는 분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되었습니까? 예. 자, 위험자산, 무위험자산과 최적자산 배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무위험자산은 수익률의 변동이 없고 그 위험이 0인 어떤 거에 줄쳐놓으세요? 정기예금, 국공채 같은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 변동 위험이 존재하므로 현실적으로 무위험 존재자산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위험 자산이 포함될 때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무위험 자산을 포트폴리오 구성에 포함하면 위험 자산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보다 추성가가 훨씬 우수하다. 당연하겠죠. 그죠? 무위험 자산이 포함되면 훨씬 낫겠죠. 자, 됐고요. 이제 우리가 분산 투자에서 좀 기본적인 걸 배웠고요. 이제 남은 게 여러분들 단일 지표 모형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증권 특성선, 그 다음에 샤프의 단일 지표 모형 CAPM 이런 게 남았거든요. 요거 증권시장선, 증권 특성선, 자본시장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지만은 지금 해드리는 것만이라도 좀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